자,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사회 2를 같이 배워볼 박강민 선생님입니다. 자, 아마 이제 선생님을 이제 대부분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 2학년 수업을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모를 텐데 아마 오다 가다가 아마 마주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고, 자, 일단 우리 뭐 앞으로 만날 날은 많을 테니까 그때 인사를 제대로 하기도 하고, 자, 3학년 사회선생님은 2명입니다. 그래서 1반부터 4반까지는 이제 선생님 들어갈 거고, 그리고 5반부터 7반까지는 이만 선생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모두 2층 본교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할 게 있거나 하면은 본교무실로 와서 질문하면 되고, 자, 1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총 6개의 단원을 배울 거예요. 1학기 때 6개 단원을 배울 거고, 지금 이 단원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이렇게 복잡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사회는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한 학문이 사회예요. 그래서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뭐 법 파트도 있고 정치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문화 파트, 지리 파트,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교과서 편제가 대부분 파트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1학기와 2학기 수업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나름 그 파트별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순서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봐야 하죠. 이따 또 뒤에서 평가 얘기를 자세히 할 텐데 1학기에 2번 평가를 볼 거예요. 1회고사, 2회고사를 볼 텐데 그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뭐 1회고사에 편중되어 있거나 뭐 2회고사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1회고사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반대로 2회고사 때는 엄청 또 쉬워서 널널하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시험 내용의 난이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꿨다. 순서만 바꿨다 뿐이지 뭐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 수업하는 거 따라오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는 이제 법 파트를 배울 거고, 그리고 지리 파트, 그리고 2학기 때 이어질 경제 파트, 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평가인데, 자, 이 평가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 맨 앞에다가 적어두도록 합시다. 평가 내용은 선생님이 항상 매 학기 초에 이렇게 평가에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학생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 이거는 몇 점 들어가요? 뭐 어떻게 돼요? 뭐 우리 평가는 수행평가 뭐뭐 봐요? 뭐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 평가 선생님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는 지금 교과서 맨 앞장에다가 적어두도록 합시다. 이 표를 그대로 적어두면 되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표를 적어두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텐데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다면 선생님 그때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필평가는 총 2번 봐요. 1회고사, 2회고사. 자, 이렇게 2번 볼 거고 100점 만점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비율은 각각 35%씩 들어가게 돼요. 35%. 그래서 내가 1회고사 때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35% 만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인데, 자, 수행평가는 서론수령 평가를 2번 봐요. 자, 그래서 서론수령 평가 1,
성도 누설평가 2. 자, 이렇게 두 번을 보게 될 텐데, 만점은 각각 15점이고 비율은 15%씩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30%에 지필평가 70%, 총 100% 성적으로 학기 말 성적이 나가게 될 거야. 자,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너희가 이제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도 봐서 잘 알겠지만 지필평가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선생님이 뭐 수행평 뭐 이렇게 평가, 지필평가 점수 뭐 이렇게 불러준다고 하면은 다 싫어하더라고. 창피한 건 알아서. 근데 수행평가는 비교적 좀 덜 창피한지 그냥 이렇게 뭐 알려줘도 별 타격이 없나 봐. 수행평가는 거기서 선생님 느낀 게 수행평가는 좀 너희들한테 덜 중요한 평가인가? 이런 게 느껴졌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고요. 지필평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같은 평가예요. 똑같은 평가. 아시겠죠? 근데 이 수행평가가 좋은 점은 뭐냐면 지필평가는 범위가 넓어요. 그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함께 평가를 보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비교적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행평가는 과목마다 시험 보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쵸?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좁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알려줘. 자, 거의 이거는 답안을 유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답안을 유출하는 건데 이 답안 유출된 거를 안 외우더라고. 이 답안지만 외우면은 이 만점, 수행평가를 만점 30점을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서 감점이 되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선생님 보기 몇 주 전에 알려줄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알려주고 어디서 시험을 볼 거다 이렇게까지 다 알려줄 건데 그거를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수행평가에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수행평가에서 점수 못 챙기는 게 제일 안타까워. 그러니까 꼭 이거 수행평가 잘 준비해서 모두 다 만점 받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 약속인데, 아마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해봐서 선생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 준비를 했어. 근데 선생님 뭐 좋아하는 거는 그냥 다 일반적인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원하거나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하는 건 뭐냐면, 집중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질문을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너희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는 틀릴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틀릴까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창피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몰라서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선생님 질문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틀릴까봐 얘기를 못하는 경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선생님 오히려 틀린 대답을 더 좋아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원하는 대답,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게 더 좋아. 정말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냥 정답을 얘기해버리잖아. 선생님 뭐를 물어봤는데 정답을 딱 얘기해버려. 선생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끝이야. 와 잘했다. 그렇다고 일부러 오답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선생님 그 정도로 오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너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선생님의 수업의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업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수업이야. 선생님 혼자 하는 거는 그냥 강의지 강의. 그치? 그냥 선생님 인터넷 강의 찍는 거랑 똑같지. 근데 선생님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너희랑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치? 같이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어떤 틀린 답변을 했을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너희의 학습 능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냥 수업을 막연하게 그냥 들을 때 인터넷 강의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들어본 사람은 알 거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집중이 되다가 나중 되면은 그냥 집중이 안 돼요.
왜?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계속 선생님 혼자 떠들거든.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보면 이해도 안 돼. 근데 인터넷 강의더라도 내가 계속 선생님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계속 답변하고 수업에 참여하면은 그게 굉장히 머리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아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낄 거야. 아, 그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고 내가 이 대답을 해서 틀렸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피드백을 나한테 줬었어. 이게 정말 신기하게 시험 시간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너희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 그래서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면 선생님 잘 안 들려. 그래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고, 가장 기본인데 교과서랑 유인물을 꼭 잘 챙겨 와주세요. 아시겠죠? 교과서를 내가 깜빡하고 두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빌려야지. 근데 내 친구한테도 못 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찾아오면 됩니다. 선생님 찾아오더라도 선생님 절대 안 혼내. 알겠지? 절대 안 혼내고 선생님 책 빌려줄 테니까 최후의 수단 선생님 찾아오면은 선생님한테 빌려 가세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는 사람들. 잔다는 표현은 뭐냐면 꾸벅꾸벅 조는 건 아니야. 꾸벅꾸벅 조는 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얼마나 피곤하면 너희가 뭐 개인적으로 다 바쁠 거 아니야, 그치? 학원도 다닐 거고 친구랑 놀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는 거 알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근데 엎어져서 잔다는 거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엎어져 잔다는 거는 앞에 수업하는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 뿐더러 무시하는 행위라고 선생님 간주할 거야. 아, 저 학생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왜냐면 나는 선생님 수업 안 들을래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잠이나 잘래요.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렇게 수업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있으면 안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엎어져서 자지 않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면은 선생님한테 미리 와서 얘기하세요. 알겠지? 미리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 그냥 엎어져 자서 선생님이 혼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아픈데요. 얘들아,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와서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저 미리 와서 얘기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하면 옆에 친구한테 부탁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이따 선생님 오시면은 나 너무 아파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다고 좀 말 좀 부탁할게. 그런데도 선생님 화내지 않습니다. 선생님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다 납득이 되고 수용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자는 일 없도록 이렇게 다들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음식물 섭취 당연히 안 되고 욕설 당연히 안 되겠죠. 선생님 앞에서 욕하는 그런 예의 없는 학생은 없다고 선생님이 들었는데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알겠지? 너희들끼리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없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선생님 예의 없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설 선생님 앞에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준비물 이거 세 가지 꼭 챙겨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이제 서로 좀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일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게 된 점이 참 아쉽지만 앞으로 볼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보면서 차차 그런 것들은 얘기하도록 하고 자, 다들 오늘 선생님 이제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고생들 많았고 다음에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